안녕하세요. 8월 26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하셔야죠. 오늘도 습관처럼 헌법 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실력이 쭉쭉쭉 유지돼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그날까지 쭉쭉 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헌법 경찰 2차 문제 있었는데요. 자, 경찰 2차 공채 시험이 있었는데 발표가 있었죠. 맞죠?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죠. 시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발표를 보고 글도 남겨주고 막 그러셨어요. 도움이 많이 됐다. 저도 그런 도움이 많이 됐다.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천량비 갖는다 맞는 것 같아요. 기운이 막 용기 100배 막 더운데도 막 땀 흘려가면서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합격이 곧 저의 에너자이저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있으면 더더욱이 좋잖아요. 자, 그럼 오늘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또 스타트 해야죠. 강하게 드라이브 갑시다. 자, 24년 경찰 간부 문제인데요. 기본권 보호무예요. 기본권 보호무. 자, 보호무 정리 좀 합시다. 자, 기본권 보호무 볼게요. 아마 기본권 총론편에 있는데 보호무 많이들 하실 거예요. 보호 의무라는 게 10조 헌법 10조 후단에 보면 후단에 자, 전단, 후단, 후문이 있어요. 전문, 후문이 있는데 전문 안에서도 자, 전문, 후문이 있고 후단이라고 하나? 후문이라고 할게요. 후문. 요거 후단이라고 하기보다는 후문. 자, 전문 안에는 전단, 후단이 있어요. 전단에는 인간의 존엄가치, 후단에는 행복추구권, 후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후문에는 자,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럼 이 보장 의무에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자, 국민이 가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라는 의미와 또 기본권, 요게 뭐야? 주관적 공권성, 주관적 공권의 성질과 또 사인과 사인 간에 국민과 국민 간에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마치 규범과 같은 성격 있죠. 여러분, 규범은 너만 지키고 나는 안 지키고 이 사건에만 쓰고 저 사건에 안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언제나 쓰는 거잖아. 그런 규범적 성격을 가진 뭐라고 해요? 객관적. 거봐요, 객관적이잖아요. 규범은 너만 쓰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쓰는 거니까 객관적. 가치로서의 질서성이 있다. 자, 그러면 객관적 가치 질서성에서 국가의 역할을 써줘야죠. 여기다가 국가는 이런 거 해요. 여기서 국가의 역할을 써주셔야 돼요. 국가는 이런 거 합니다. 여기다 국가의 역할을 써주셔야죠. 국가 무슨 일 하는데? 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최대한 보장인데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되니까 너는 좋고 너는 나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나 다 똑같지. 그래서 여기서의 국가의 역할은 자,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따라서 마치 우리 마중물 아세요? 이거 경운기 옛날 돌릴 때 이렇게 팽팽팽팽팽팽팽 그래갖고 스스로 막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려야 돼. 그래갖고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면 그대로 빼요. 그때 그 처음에 시동할 때 그 역할, 그게 국가 역할이라는 거야. 만족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만 해주는 거야. 그걸 뭐라 한다? 과소보금지였지. 그러면 그런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안 하면 경기 돌아야 안 돌아? 못 돌죠. 아니,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그것도 못 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조치를 안 했다든지 전혀 조치를 한 바가 없다. 또는 조치가 불충분 또는 불완전해서 불완전해가지고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너 과소보호 금지원칙 위반한 거야. 이게 위반 사례로서 판례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국가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보장을 하면은 최대한을 보장해 주는 거 이거 하나, 첫 번째 최대한 보장해 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역할은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하나.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라는 게 이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보장뿐만이 아니라 자,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근거해서 사인과 사인 간에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개념은 알았어. 근데 왜 보호의 정도도 달라? 그랬을 때 여기 또 국가는 왜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니까 사회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과소보호 금지원칙. 국가가 찔렀을 때는 찔린 사람만 얘기하니까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국가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공권이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권리다 해서 공권이라고 얘기하죠. 다만 이제 판례가 여러분들 판례 많이 외우시잖아. 판례. 기본권 보호무에 관련된 판례 적어도 기본적으로 6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6개.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중대사고 사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설치할 적에 뭔가 지침서를 만들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 요거 조사를 할 적에 중대사고, 요거에 관한 조사가 없다. 이거는 기본권 보호 위반은 아니다. 왜? 원자발전소 중대사고 났을 때 인간은 해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체르노빌. 근데 일본에 이럴 때 그 원자로 터졌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 하잖아요. 인류는 그걸 몰라요. 그럼 우리가 중대사고를 미리 어떻게 다 조사를, 그걸 못했다 해서 우리는 그 기본권 보호 위반은 아니야. 비슷한 사건이 뭐냐면 최근 24년도에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운동장 마사토 깔았잖아요. 이 자연 광물이잖아요. 자연 광물은요, 인위적으로 파쇄하거나 이랬을 때는 방사선이 도출돼요. 그랬는데 모든 자연 광물에는 방사선이 있거든요. 방사선 없으면 그거는 광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광물 기준, 그걸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우라늄 강선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반드시 국가가 일일이 조사할 기준을 마련할, 그 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없다. 그게 최근 판례였어요. 뭐 그것까지는 안 해도 이거 두 번째 1번. 두 번째, 자, 태아. 살아서 출생. 그래야 국가배상, 손해배상. 손배. 자, 청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태아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태아가 출생을 해야만 자기가 태아인 동안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태아를 끝까지 살려야 돼, 말아야 돼요. 그래요. 태아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이라는 이 민법에 적용을 해놨거든요. 이걸 정지조건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정지조건설에 따라서, 자, 태아를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서 출생을 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거 반하지 않는다. 기본권 보호 위반 아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담배값 아시죠? 담배 값어치 말고요. 값 껍질에다가 이거 피면 폐암 걸려요. 이거 건강에 좋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암 사진도 막 넣어놓고 막 사람 뭐 수술하다. 이거 충분히 뭐라 그래요? 이거 담배값에다가 자, 위험 문구나 사진을 붙이는 거, 이것만으로도 기본권 보호 위반은 아니다. 또 네 번째.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많이 나와요. 옛날에. 지금 요즘에 근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고시 사건, 고시. 자, 이게 여기서는 최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37조 2항에 따라 보장을 받아야 된다. 법률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가가 움직일 때는 여기 국가 역할은 법률로서 하는 건 맞지만, 반드시 여기는 최소한의 보조치 이상은 재량이, 입법 재량이 넓어요. 입법 재량이 크다 보니까, 재량이 크니까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만을 할 필요는 없어요. 법률은 좋죠. 법률은 좋은데 법률로만은 아니에요. 따라서 고시로도 가능하다. 유명한 판례요. 옛날에 미국산 쇠고기 자꾸, 자, 초식동물인데 이게 동물성 살을 자꾸 먹이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광우병이라고. 이 광우병은 뼈 속에서 있는 병이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뼈가 수입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수입업자들 너희들 하지마. 그래갖고 막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기준을 다 제시한 거죠. 나선 거죠. 과소보금존치. 뭐라고? 뼈가 붙은 채로 고기를 수입하지 마라. 왜?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고기를 수입할 적에 같이 뼈를 붙여버리면 뼈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못하지만 고기는 고기대로. 그러면 웬만하면 통과. 하지만 뼈는 낱낱이 뜯어봐서 진짜 광우병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국민의 건강 보건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광우병을 막았다. 만족스러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호무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던 사건. 자, 다섯 번째. 이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건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 사건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중대교통사고 지금은 뭐 13대 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사건 당시에는 11대 중대교통사고 아시죠? 뺑소니,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터널 안, 뭐 그다음에 교차로 이런 데서 교통사고 났을 때는 이럴 때는 보험을 듣든 말든 그냥 기소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아니라면 빨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보험 드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또 돈을 왜 또 들어요? 자동차 사는데 돈도 받는데 왜 보험 들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들고 사고가 나면 그 11대 사고가 아니면 기소 안 할게. 진짜?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종합보험을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하고 국민의 피해를 국민과 교통사고 국가 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한 거지. 그 과소보호 금전치기는 반하지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위반은 아니었어요. 뭐의 위반은 아니었다?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었다. 다만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사고가 중대사고는 아니지만, 그런데 사고 났는데 중상해나 장애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열어야 내가 진술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재판 절차 진술권이 마련하려면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재판이 시작해야지. 근데 검사가 불기소해버린 거야. 기소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거 재판 절차 진술권, 그 다음에 평등권 침해를 요걸로 평등권 침해, 요걸로 위헌 결정 받았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 마지막 6번.
아래로 내려가서 좀 글씨를 크게 쓰고 있는데 6번이 뭐냐면 이게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소음 규제 기준 마련하지 않은 사건. 이게 보호무 위반이잖아. 드디어 이제 보호무 위반인 거 하나 있죠. 왜요? 우리나라에서 확성장치를 쓰는 영역은 딱 두 개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집회하고 선거운동이에요. 자, 집회하고 선거운동인데 확성장치를 써야 되는데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니까 이 확성장치를 쓸 때마다 바로바로 제재가 들어오니까 쓰지 말란 얘기지. 최소한 집회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할 때는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해서 확성장치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는 집회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기본권 보호무 위반은 이거 딱 했네. 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좀 요거 정도는 암기하세요. 정말 정리하시면 좋을까요? 최근 마사토 사건까지. 자, 이렇게 보고 설명이 길었다. 와, 선생님 월요일부터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하나라도 더. 자, 볼게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10조 2문 국가는 보세요. 두 후문 2문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는 의무를 진다. 의무가 있다.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 그래요. 보장, 보호 다 들었다. 아주 좋은 지문이네. 이번 기본권 보호무는 주로 사인인 제3자 보호무 보장 말고 자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 신체 훼손 문제되는데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없이는 타인에 의해서 개인의 신체나 생명, 법익을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라는 보충적 상황에서만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비슷하잖아요. 들었어. 3번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한해서 태아 자신에게 불법적인 생명 침해를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절단은 제어했죠. 기본권 보호무 태아 살아서 출생해야만. 이건 기본권 보호무 위반 아니다. 에이 맞네. 4번 국가가 기본권 보호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법 부작위 내지 불완전한 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당하는 경우와는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적용돼야죠. 보장할 때는 최대한의 보장이다. 보호 의무를 얘기할 때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준은 서로 같지 않다. 에이, 이건 뭐 너무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어렵다가 아니라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드라이브 걸었어. 월요일이야. 계속 갑시다.